자, 지난달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제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민들에게 다소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정부가 7월과 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서 사실상 이제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네,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오전에 합의가 됐죠. 당정에서 합의가 된 이제 7월, 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로 인해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가구당 한 19.5%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두 분과 알아보겠는데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고요. 또 임광기 SBS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누진제 완화 대책을 지시를 했고 오늘 구체적으로 또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7월 달 들어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니까 이제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폐지 뭐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들끓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일주일 전 7월 3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가 있는 사이에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걱정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특별 배려를 검토하라라고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고요. 네. 그래도 계속 당정 간에 뭐 논란이 이어지자 어제 휴가가 끝나자마자 문 대통령 복귀하자마자 참모회의 주재하면서 냉방기기 사용은 이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니까 7,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급기야 부랴부랴 오늘 아침에 당정청 회의를 거쳐서 7, 8월 누진제 완화의 대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는 이제 지시에 따라서 누진제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확정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온 거를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현재 3개 구간으로 돼 있는 것이 200, 400, 600으로 돼 있는 것을 300, 500으로 이렇게 누진제 구간을 조금 늘려줘서 요금 인하 효과를 주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오늘 조치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벌써 뭐 시민들 반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댓글들 저도 쭉 읽어보고 왔는데요. 아니 실제로 산업용은 55%, 또 일반 상업용이 한 30%. 그러니까 정말 전력 소모는 대부분 산업용이나 상업용이 사고 있는데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지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3배. 물론 이제 그것이 지난번에는 6배까지 됐다가 이제 많이 이렇게 줄어들긴 했는데 6개 구간에 3개 구간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서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지 왜 이렇게 찔끔찔끔 완화했느냐. 그러면 이번에 지금 대책이 이제 200kW 구간이 300kW로 1단계가 되고 또 400kW 구간 2단계가 500kW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좀 보십니다. 근데 지금 4인 가구가 350kW를 쓰거든요, 평균. 당장 우리 논설위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집에서 지금 식구들이 좀 에어컨 이번에 좀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500kW가 넘어가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 혜택에 전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간 배정 자체가 좀 더 넉넉하게 됐어야 됐다, 이런 아예 한시적으로 폭염 기한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그 구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평균 350kW 쓰고 가구 수온이 많을수록 이건 소득과 상관없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가구가 많으면 선풍기나 에어컨 많이 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요금이 많이 나오게 생겼으니까 댓글의 대부분이 안 하는 것보다 낫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고맙지만 미진하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임광기 의원님, 지금 누진제 완화 방안 오늘 나온 내용 그래프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1단계가 200까지 아니겠습니까? 200에서 이제 2단계가 200에서 400. 그래서 단계별로 요금이 좀 다릅니다. 1단계가 93.3원인데 다음 단계가 187원, 그다음 280원인데 이제 200kg 이하로 돼 있는 것을 300kg로 100을 이렇게 좀 더
누진을 안 하는 쪽으로 네. 그다음에 다음 단계도 100을 안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400이 500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 효과가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한번 400을 쓰는 사람들을 한번 보고요. 네. 600을 쓰는 사람들을 한번 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봤더니 이게 400kW를 썼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요금대로 한다면 다음 달에 65,750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750원을 인하가 돼가지고 55,000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600kW를 우리 집에서는 썼다. 그러면은 만약에 전혀 오늘 조정이 없었다면 136,000원을 내야 될 것이 21,300원을 인하돼서 114,750원을 내면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군요. 다소 인하 효과는 이제 있다고 봐야겠는데. 예, 인하 효과가 뭐 2만 원 안팎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예. 다만 500kW 이상을 쓰는 가구가 많다. 특히 이건 소득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집 중에 식구가 많은 집들은 아무리 아낀다 해도 500kW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진제 완화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조금 답답한 게 블랙아웃이라든지 과소비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 누진제 없어진다고 과소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누진제 없어져도 많이 쓰면 요금 많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에어컨 지금 누진제 구간에서도 에어컨을 지금 하루에 10시간씩 쓰면 한 17, 18만 원 더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기존에 내던 전기세까지 하면 20, 30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설령 누진제가 없어져도 10만 원 안팎은 나옵니다. 많이 쓰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합니까? 생활. 집에 나갈 때 불 다 끄고 코드 다 뽑죠. 예비전력 사용까지 막으려고. 보온밥통이 제일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걸 알고 밥 보온은 안 합니다. 보온을 끄고 그것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녹여 먹거든요. 이런 생활 습관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겁니다. 아껴 쓰는 건 우리가 하겠는데 그걸 가정용에게만 누진제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산업보국 때문에 산업용을 지금 가정용도 전기료도 저렴하게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업용을 뭐 높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면 국민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대형 빌딩들 불 환하게 새벽까지 켜놓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차라리 저런 데가 좀 더 아끼고 아니면 초호화 주택이나 거대 평수 주거 시설 또는 저렇게 막 새벽까지 불 엄청 켜놓는데 네네. 이런 데에 누진제를 차라리 적용하고 그럼 안익월 소장님 예. 말씀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저는 말씀이시죠? 원칙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블랙아웃이나 과소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13%밖에 되지 않아서 그 효과도 불분명하고 국민들이 누진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마구 쓰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요금이 또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처럼 서민 경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진제 없어진다 해서 팍팍 쓰는 게 아니거든요. 조심해야 하거든요. 누진제의 적자는 또 혜택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그러니까요. 되는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도 이렇게 누진제를 하느냐. 그 한 잔이 빨리 누진제 폐지하고 그냥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제가 담당 한전의 처장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왔는데 그쪽 말을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3개 구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km 이하를 쓰는 사람들이 93원으로 계속 다 누진이 돼야 된다는 주장인데 그러면 원가가 안 맞아버려요. 그럼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면 93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20원으로 예를 들어 올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라서 아주 적게 쓰는 사람들이 이게 단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게 쓰는 사람이 누진제를 폐지하면 손해를 보고 이제 많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120원이었으니까 아까는 280원인데 그러니까 훨씬 더 이익이 돼버리는 이상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가 좀 저소득층 가족일 경우가 많은데. 경우는 가능성이 예, 높은데 예. 저소득층만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경우는 누진제 상위 구간으로 가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네네.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고 방금 임강인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한전이나 누진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검토 안 한 건 아닌데요. 네. 또 에너지 빈국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전략을 강조하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네. 다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겁니다. 그 이제 원가보다 낮은 구간이 이제 상향된다는 거죠. 누진제 없애면. 근데 어차피 그쪽에는 저소득층 많으니까 그건 그대로 투자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전의 수익이 나빠지는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을 텐데 누진제 요금만큼 줄어드니까 저는 그 부분을 초화 건물, 초거대 평수, 그다음에 산업시설 중에도 일정 규모 이상인 또는 일정 전력을
이상으로 쓰는 그런 정말 많이 쓰는 데 있잖아요. 가정 같은 데 조금 쓰는데 아껴 쓰는 데 말고요. 진짜 많이 쓰고 펑펑 쓰는데 그런데 누진제를 좀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그런데 적재를 하게 하고 또 요금도 더 받아가지고 그 저소득층 누진제 요금, 누진제 폐지 저소득층 요금이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산업자원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1시 반에. 거기에 보니까 저소득층 그 사람들은 그럼 별 혜택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특혜를 주겠다. 그래서 기존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리고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원래가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30%의 추가 혜택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3만 원 나왔던 것이 2만 원을 깎아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30%니까 또 4천 원 내고 그래서 한 6천 원만 내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여러 가지 완화 제도를 이번에 한시적으로 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이제 폭염을 계기로 해서 이 누진제의 존폐 여부에 대한 이제 논란이 어떻게 보면 그 공방이 좀 본격화된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좀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은 일반 이제 검침 날짜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검침 날짜를 한국전력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진짜 불공정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이런 또 결정을 내리면서 제가 상당히 좀 관심을 끌고 아주 있는데.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이 항전이 여러 가지 시행지배적 삽자로 횡포를 많이 부릴 때 신고했을 때 기각당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좋은 결정이 나온 게 검침일을 한전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요금이 많이 나와버립니다. 아주 쉽게 7월 달에 400kW 쓰고 8월 달에 또 400kW 쓴 집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300씩 써갖고 거기가 600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검침일이 1일이었으면 400kW니까 누진제 2단계 요금을 적용받잖아요. 근데 검침일이 한전이 그 집을 15일로 해놨어요. 그럼 7월 15일부터 8월 15일로 되니까 600kW를 쓴 거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누진제 최상위 구간 요금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려 예를 들면 400kW 때 6만 5천 원 정도 내도 될 가구가 검침일이 15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한전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13만 6천 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인광님 지금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저에게는 결국 누진제가 적용되면 요금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침을 정하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조삼모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똑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게 문제가 된다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4일부터요.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하실 수 있는. 우리는 1일 날 하고 15일 날 하고 있는데 1일 날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들이 문제거든요. 아파트는 한꺼번에 하니까 아파트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아서 관리 사무실별로 하면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주기로 했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되냐면은 한전의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어느 국번 없이 어느 지역이나 123입니다. 123번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은 며칠로 변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전화 드리기 전에 그 사용량 통계를 좀 한전에 123에 문의하셔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3일 날 검침하는 게 유리하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력 사용 패턴 같은 걸 좀 연구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아주 공정위가 좀 뭐 김상조 위원장 들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도 불공정 조항으로 잘 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당정이 발표한 대책을 보면은 이제 큰 줄기만 발표한 건 아니고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도 보면은 이제 3자녀 또 대가족이라든지 출산 가구에 대해서 30%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또 그런 대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이른바 이제 저소득층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좀 사정을 고려하는 뭐 세세한 대책들도 일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안전히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30% 해주고요. 심지어는 영유아, 그러니까 3살 이하의 어린이들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1년 동안 전기요금을 할인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3년으로 하겠다. 심지어는 쪽방촌이라든가 고시촌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그런 데들은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는 데는 그때 보급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전기요금도 할인 혜택을 줘서 이른바 이 복지 소외계층들
냉방복지 예. 소외계층 이런 쪽에도 상당히 배려를 하겠다 하는 것들을 했고요. 네. 이런 것들은 한시적인 조치다. 배홍규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시적인 조치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 전반적인 요금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서 공론화할 예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정부가 결정한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 조치는 서민들 또 중소자영업자분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폭염을 계기로 해서 이 냉방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근본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중요한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자, 뉴스브리핑 내일은 주영진 앵커가 돌아와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